안녕하세요. 물고기 잡는 독서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양차순입니다. 6세 이전에는 말로 일기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는요, 글로 쓰는 본연의 일기 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일기 쓰는 목적은 다양합니다. 하루 일과를 기록하고 다음에 그 경험을 참조해서 더 발전된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신의 언행에 대해 평가하고 반성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드러낼 수 없으니까 자신에게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을 것이고, 미래의 발전된 자신을 위해서 자세하게 계획을 기록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일기에 대해 정의를 내리라는 학자가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쓰인 일기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기를 쓴다는 것은 중요하다 여기고, 나는 지금도 일기를 씁니다. 예전처럼 매일 쓰는 것은 아니지만 간간히 기록을 합니다. 나의 일기 쓰는 습관은 제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제 자신의 감정을 순화시키고 이성을 찾도록 도와주었지만, 여기서 이성은요, 사고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제된 어휘력과 문장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여느 작가들처럼 정확하고 화려한 문장을 배웠다는 것은 아닙니다. 평상시에 쓰던 어휘력과 문장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발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일기 쓰는 형식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에게 일기 쓰게 하는 목적은 아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매끄럽게 글로 표현하도록 연습시킬 목적으로 시켰어요. 처음 글로 일기를 쓰도록 시키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입학해서 그림 일기 숙제로부터 시작했어요. 한글 쓰기를 시키지 않는 상태로 입학을 시켰기 때문에 말로 일기를 쓸 때보다 일기를 더 못 쓰더라고요. 그러나 말로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차츰 시간이 지나자 아이는 주제를 가지고 일기장에 자신의 감정까지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큰 아이는 정말 글을 잘 썼어요. 자신의 감정을 사실대로 전달했고, 나중에는 주제를 정하면요, 논술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너무 잘 표현했어요. 제가 따로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기승전결에 따라서 간결했지만 표현을 잘해 선생님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작은 아이는 동시로 자신의 감정을 짤막하게 표현하기를 좋아했고요. 작은 아이는요, 옛날 시조를 좋아해서 유치원 때부터 외우곤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조풍의 감정 전달을 함축적으로 잘 썼어요. 그러나 작은 아이는 큰아이와 달리 논술식 주제 전달을 잘 하지 못했어요. 아이의 특징에 따라서 표현법도 다 달랐어요. 큰 아이는 소설을 정말 좋아했지만 시조나 시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날씨 일기에 대해서는 늘 자세하게 쓰도록 했어요. 그 이유는요, 매일 날씨를 관찰하고 날씨 변화를 긍정적으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도록 시켰습니다. 아이들은 시작이 어렵지 나중에는 습관이 되면요, 자동적으로 관찰을 하고 씁니다. 둘째 아이의 초등학교 1학년 때 일기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요, 형의 주목과 지혜입니다. 우리 형은 알쏭달쏭 아인슈타인과 불량배가 섞인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아인슈타인이, 어떤 날은 불량배가 나타나요. 우리 형은 아인슈타인일까요? 우리 형은 불량배일까요? 우리 형은 알쏭달쏭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쓴 일기치고는 너무 잘 쓰지 않았나요? 나만 내 자식이라 그렇게 느끼나요? 다음은 큰 아이가 4학년 때 쓴 일기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쓴 것입니다. 제목 독서. 나는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책을 봅니다. 언젠가는 밤에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책을 읽어서 엄마가 빨리 자라고 큰소리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책을 많이 읽는데 다른 아이들은 왜 책을 별로 안 읽을까? 아이들이 책을 별로 안 읽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텔레비전에 너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들과 노는 걸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읽는 다음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아이들의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빨리 책을 안 읽는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커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 그 책을 쓴 사람이 겪는 직접적인 경험을 우리는 간접적인 경험으로 그 사람이 겪으면서 얻은 지식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무한한 지식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독서에 관련 여러 명언의 표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나무책을 읽는데 시간을 보내라. 소크라테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옛날에 훌륭한 인물과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데카르트. 책은 위대한 천재가 남겨준 위대한 보물과 같다. 에디슨. 생각하고 읽지 않는 것은 쉽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버크 등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떤 책을 읽어야 유익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수준과 능력에 맞는 책,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 사회, 도덕, 종교, 예술 등 여러 과목의 지식을 높일 수 있는 책, 취미생활을 높여주고 그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책, 상상력, 도덕적 판단력을 기를 수 있는 책, 우리 조상어를 이어받고 빛나는 업적을 이어받을 수 있는 책 등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독서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이런 지식들을 현실에서 실천하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 자신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일기를 썼고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평을 해주셨네요.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참 좋은 거란다. 항상 책을 많이 읽는 누구가 자랑스럽구나. 누구누구의 일기를 보고 선생님도 배운 것이 많구나. 다른 일기를 쓴 것을 보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평이에요. 이걸 보니까. 문장이나 문맥은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이지만 아이 나름대로 독서 필요성에 대해서 적은 것이라서 소개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림 동화책을 어떻게 읽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